안녕하세요. 전문직 부부 TV입니다. 전문 지식이나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될 만한 지식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님의 논문이 표절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지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편입니다. 일단 제 와이프가 이번 그 일에 대해서 말을 해줬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윤 교수님의 표절이라기보다는 뉴스를 통해서 접해서 알겠지만 일저자의 랩실에 참여된 박사 학생의 표절인 거죠. 엄밀히 말을 하면. 근데 어쨌든 지도 교수님이, 윤석열 교수님께서 지도 교수님이니까 같이 이렇게 뉴스에 언급이 되는 것 같은데요. 동료 교수를 봤을 때 이런 사태가 일어난 원인은 최근에 일어난 한국 학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실 경쟁이 되게 치열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실적이라 하면 흔히 말하는 저희는 논문이라고 말을 하는데 학술대의 발표 실적이라든지 압박이 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을 내야 된다는 압박감이 일저자 박사 연구원 학생분 한 분에게 압력이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이러한 좀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뉴스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다루는 걸로 보아서 연구자나 교수님들에게 논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다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논문과 논문 표절이 연구자 그리고 교수님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논문은 교수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의 어떠한 학자적인 증명? 본인이 이러한 것들을 연구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집대성한 게 논문입니다. 그 말인 즉슨, 결국 어떠한 교수는 어떤 논문, 딱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논문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논문의 표절을 걸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왜 놓쳤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것도 사실 저도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걸을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여러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표절 프로그램이죠. 표절 방지 프로그램. 그게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논문을 어떤 논문 표절 방지 프로그램에 넣으면 표절률이 10%다, 20%다. 예를 들어서 20% 이상이 넘어가면 표절이 좀 의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20% 이내에 있어야지 이게 표절이 아닐 확률이 크다라고 퍼센테이지를 제공하는 표절 방지 프로그램이 있어요. 대부분 학술대회나 논문에 제출하기 전에 그런 프로그램을 연구자 본인이 또는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학술지나 학술대회에서 한번 돌려봅니다, 보통. 근데 저도 왜 이러한 좀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는지 정확하게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투고하기 전에 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연구자 본인 또는 같이 일하는 공저자나 아니면 교신저자나 아니면 주최 측에서 한 번이라도 돌려보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의 그런 우려의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런 간단한 그런 표절 방지 프로그램 한 번만 돌려봤어도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처음 뉴스를 접하신 분들은 용어가 참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교신저자, 주저자, 공저자 이러한 개념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이게 분야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좀 문제가 된 일저자가 어떤 의미냐면 보통 모든 전 과정을 책임지고 주도적으로 논문을 쓰는 사람을 일저자라고 부르는 거고요. 기여도가 가장 그렇죠. 큰 사람이죠.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퍼센테이지를 좀 설명드릴게요. 논문을 완성을 하는데 100%를 예를 들었을 때 1저자는 보통 한 60%에서 한 70%까지 논문의 모든 과정을 씁니다. 예, 그게 1저자고요. 그리고 교신저자, 윤 교수님 케이스 같은 경우인데, 교신저자는 말 그대로 어떤 논문에 책임을 지는 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책임저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비슷한 말로는. 그러니까 1저자가 방금 말씀드린 전반적으로 논문의 전과정을 다 쓴다면, 교신저자는 말 그대로 좀 컨펌하고, 좀 지도하고 확인하고 책임지는 역할. 그래서 100% 따졌을 때 1저자가 70%, 60%에서 70%, 그리고 교신저자 보통 한 20%, 30% 이 정도의 구성을 가지고 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뭐 공동 저자 또는 이제 참여 저자라고도 부르는데 보통 공동 저자는 한 퍼센트로 따지면 한 5%, 10% 말문에 어떤 기여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부분만 쓰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자료 수집을 그렇죠. 하거나 연구 설계를 네. 할 때 일부분만 참여하는 거예요. 것들을 말 그대로 공동 저자 또는 참여 저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논문은 보통 1저자 그리고 교신 저자, 공동 저자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논문을 씁니다. 1저자가 주저자 같은 말인 거죠? 그렇죠. 주저자. 네. 그래서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온 걸 제가 설명해 드리면 1저자가 주도적으로 논문을 썼는데 그리고 윤 교수님은 교신 저자 참여를 했고 그런데 그 공동 저자와 이제 교신 저자 그 분들이 1저자한테 논문을 좀 이렇게 수정해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문장을 써라 이렇게 줬는데 1저자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어떤 말 그대로 이번에 문제가 됐던 카피 앤 페이스트를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1저자의 좀 책임이 사실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아무래도 주도적으로 자신이 판단해서 이걸 이끌어갔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신 저자, 아까 말씀드린 교신은 말 그대로 책임을 져야 되는 저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죠, 사실. 네. 저는 근데 지금 책임 공방 중이기 때문에 정말 그 1저자분이 자신 맘대로 마지막에 바꿔서 썼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확인이 그렇죠. 필요하다고 네, 그래서 봅니다. 아직은 네. 수사가 덜 된 맞아요. 거니까요. 제가 저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만 한 것이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어떠한 수사란 말이 좀 그렇지만 그 책임 공방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이 사건이 이루어졌는지 좀 서울대에서 진실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니 그 결과를 보고 그런 이 연구는 윤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커요. 예전에 그 황우석 사태 여러분 기억하시죠? 되게 한 10몇 년 전에 있었던 논문 조작 사건이죠. 실험 데이터를 조작해서 논문을 작성한 사건인데 그런 것처럼 이 논문은 진짜 연구자의 어떠한 윤리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조작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보통 논문을 게재할 때는 수정사항을 걸쳐서 최종에 퍼블리시 되기 전에 그 파이널 본을 다시 저자한테 주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요. 근데 이 경우에는 학술대라고 해서 학술대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이 조금 더 간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걸러지는 망이 좀 성기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저는 싶습니다. 그럼 향후 우리나라 연구자들에게 혹시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인가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유럽 다 포함해서 이러한 문제는 사실 간간히 있어 왔어요. 이런 표절 문제는 이제 이게 좀 임팩트가 있는 사건이 최근 일어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 연구자들한테 어떤 그 나쁜 인식이 있을 수는 있겠죠. 네. 그냥 조금 더 아무래도 더 논문을 냈을 때 점검을 받겠죠. 네, 그런 식의 네.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당사자들은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 진실위원회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일돌로 검증이 일단 나왔기 때문에 그 1저자 박사 그 연구원 학생은 좀 뭐라고 할까요?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겠죠. 어떠한 결과가 징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몇 년 전에 그런 지인은 아니지만 아는 분이 어떤 표절 시비에 휘말렸어요. 그래서 그분은 논문 철회가 일단 됐고 그리고 한 3년인가 그 학술지에 논문을 못 냈어요. 그런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다시 논문 또 내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몇 년 동안은 투고를 못한다 논문을 그 분야에 그런 징계는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어지고 잡 어플라이에 대한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고 그 연구팀 윤 교수님이나 다른 그 공저자한테도 좀 퍼셉션 나쁜 인식이 좀 심해질 수 있겠죠. 교수를 잘리진 않나요? 또 여러 가지 법적 공방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사직까지 가진 않을 것 같고요. 징계, 감봉이라든지, 월급의 감봉, 몇 개월 감봉 그런 거는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지네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논문은 교수나 연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가슴이 아프고 실적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자기 검열을 통해 자기 검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되게 손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한 번씩만 더 확인해 보면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하여튼 그 부분이 이번에 좀 의문이 들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검증이 됐었을 텐데 그걸 왜 돌리지 않았는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떤 저희가 정확한 내막을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네, 하여튼 뭐 그런 점들 좀 아쉬웠다. 추후에는 이런 것도 좀 더 철저히 검증을 해서 이런 사태가 다시 우리나라 학계에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저도 같이 몸담고 있는 한 명의 학자로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저희가 이러한 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쉽게 풀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